안녕하십니까. 네. 12월 12일입니다. 연남일당 총파 요일에 정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이번 후반기 모임이 오늘 포함해서 2번 남았습니다. 오늘하고 다음 주 갑상선에 대한 공부를 하고 이번 학기 강의를 마무리할 것 같습니다. 지난주 보고사항 있으신 분 있을까요? 그거부터 해야지. 조규현 쌤, 알피니엄, 알피니엄 네, 갔다 여기 보고. 50분 오셨습니다. 네, 50분. 안녕하십니까. 한정원 내과 조규현입니다. 특별한 보고는 아니고 한 달에 한 번씩 저희가 이제 교대로 알피니언이라는 전파 회사에 이제 서울 일요일마다 이제 아침 9시부터 12시까지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도 하고 라이브 데몬스트레이션도 하고 이번 최근에는 이제 퀴즈하고 해설하는 코너까지 하고 끝나고 나서 현존을 이제 진행을 하는데 한 50분 정도 오셨고 그리고 제가 퀴즈를 이번에 냈는데 하복부 강의이기 때문에 하복부를 7문제 내고 한국부 2개는 이제 좀 약간 베이스 깔아주기 위해서 좀 쉬운 문제를 냈는데 1등이 7개 맞추시더라고요. 하복부가 이제 앞에만 있는 게 아니고 다양하게 많이 냈는데 그래서 제 김지쌤이 제일 대단하시고 전국적으로 상당히 전파에 관심이 많고 또 특히 하복부는 예전에는 그냥 앞에 보러 오는 거 정도였는데 이제 상당히 사람들이 관심도 많고 수준도 많이 높아진 것 같아서 더 열심히 해야 될 거라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즐겁게 김일봉 원장님하고 신채원 원장님하고 즐겁게 강의하고 현존하고 돌아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생년이 그래도 하고 또 그래도 오늘 강의가 토픽 강의가 준비되어 있는 것이 한정훈 선생님이 준비한 서브에큐스 다이로이다이티스가 있습니다. 강의 듣고 정리해 주시면 안녕하십니까. 브랜드학교 한내과 한정훈입니다. 제가 대학에서 엔도를 전공해서 서브아큐트 사이라이티스 불정 일단 서브아큐트 사이라이티스 선생님들이 흔히 많이 잘 아시고 계시는 케이스입니다. 근데 그런 케이스에서 조금 주의해야 될 점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강의를 만들어봤습니다. 밑에 열려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밑에. 대신 열심히 냅니다. 서브어큐트 사이라이티스는 선생님들이 가끔씩 한 번씩은 보시는 케이스고요. 저는 1년에 한 3-4 케이스 정도 보는 정도 됐습니다. 비교가 그렇게 흔한 건 아니지만 굉장히 티피컬해서 인상에 훨씬 강하게 오는 질병입니다. 근데 가끔씩 서브어큐트 사이라이티스 보면서 약간 당황스러운 경우가 있어서 그런 쪽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사이로이드에 대해서는 ATA, 아메리칸 사이로이드 어소시에이션이 기본되는 가이드라인 내용들 자료들이 이제 정립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먼저 정의 내용들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티피컬한 케이스를 보고 그 다음에는 조금 이상하다 싶은 케이스들을 한번 보면서 그런 경우에 대한 이제 리포트들이 어떤 게 나온 건가 살펴보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서브어큐트 사이로이티스는 서브어큐트 그래놀로마토스 사이로이티스 등의 이름으로 불리는데 쉽게 보셔서 디스트럭티브 사이로이티스라고 보시면 이해하기가 가장 편하실 것입니다. 디스트럭티브 사이로이티스 경우에는 서브어큐트, 페인리스, 포스트파텀, 드러그 인듀스 사이로이티스 이렇게 4가지 종류가 있는데 기본적인 임상 형태는 조금씩 다르더라도 기본적인 사이로이드 펑션이나 진행되는 코스는 비슷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보통 서브어큐트 사이로이티스는 보통 임상적으로 진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목 쪽에 페인이 있다, 이 페인이 목이나 턱으로 진행이 된다. 근데 일주일 전쯤에 감기하는 적이 있다. 그런 사람이 목이 아픈데 갑상선 쪽이 좀 커져 있고 텐드니스가 있고
만져보니까 좀 아프대? 그렇다 그러면 뭐 대부분 이걸로 서브어큐트 사이로이티스가 진단이 됩니다. 이때 랩은 프리티포가 파괴되면서 올라가긴 하지만 파괴되는 거기 때문에 아래 아이는 떨어져 있고요. 소너 바인딩을 보시면 소너는 사실은 진단에 이제 가장 중요한 코스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보시면 헤테로지너스합니다. 헤테로지너스하단 말은 이게 하이퍼에코하게 한 에리가 있어도 이게 정도가 좀 다르게 하이퍼에코가 한다는 건데 여기서 이제 그 가이드라인에서 얘기하는 거는 포컬 하이퍼에코 에러야. 그러니까 포컬하게 있는데 모양이 뚜렷하지 않고 헤테로지니어스하게 하이퍼에코가 한 에리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감별하기 위해서 칼라 도플러가 도움이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왜 칼라 도플러가 하는 얘기를 넣냐면 소노상으로서 판단이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는 이 뒤쪽에 케이스에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디스트럭티브 사이로이티스가 전형적인 코스가 제일 처음에 파괴되면서 사이로톡시코시스 있고 파괴가 어느 정도 떨어지면 오히려 하이퍼사이로지하고 그 다음에 커브가 됩니다. 보통 사이로톡시코시스가 한 3에서 6주 이때가 이제 페인이 있으면서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그 뒤에 하이퍼가 오는데 이거는 한 6개월까지도 가고요. 완전히 회복된 데는 1년까지도 간다고 합니다. 이때 이제 한 5에서 10% 정도가 이 디스트럭티브가 아주 심하면 퍼머넌트 하이퍼사이로디즘으로 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서브어큐트 사이로이티스는 재발이 흔합니다. 여기서 재발 가는 건 완전히 이제 케어되고 난 다음에 재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치료 중에 재발되는 경우는 아주 흔합니다. 그래서 내가 스테로이드를 쓰고 있다가 조금 줄였더니만 다시 아프네 이런 경우는 아주 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다 아신 것처럼 심텀은 베타 브로커로 컨트롤하는데 가장 큰 게 이제 이 페인입니다. 그래서 페인인데 여기 가이드라인에 보면 NSAID를 넣어놨습니다. 이건 대부분 다 스테로이드를 알고 있죠. 스테로이드를 알고 있는데 왜 NSAID를 쓰고 있느냐? NSAID를 퍼스트 라인 하고 스테로이드는 NSAID를 충분히 썼을 때 안 됐을 때 스테로이드를 쓴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한번 보실 거는 선생님들이 서브큐트 사이로이드 있을 때 NSAID 거의 잘 안 쓰셨을 겁니다. 쓰셔도 반응이 좀 늦어요. 근데 왜 퍼스트 라인으로 해놨냐면 선생님들 중에 그런 경우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스테로이드가 보통 사람들 경우에는 스테로이드 쓰고 크게 문제 없는 경우가 있지만 이 스테로이드 쓰고 나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특히 대표적인 게 DM 환자인데요. DM 환자가 서브큐트 사이로이티스 와가지고 스테로이드를 한 6주 정도 쓰고 나서 당뇨가 아주 나빠져서 컨트롤하면서 다시 회복되는데 저는 한 1년 정도 걸리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스테로이드를 쓸 때 조금 조심해가 쓰셔야 된다는 그런 뜻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NSAID를 했는데 실제로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페인을 빨리 컨트롤해주니까 스테로이드를 씁니다. 여기서 이제 ATA 가이드라인에는 한 40mg을 써서 1, 2주 정도 쓰고 점차 2에서 4주 정도 이 테이퍼링 하자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그래도 스테로이드 쓰는 중에 재발이 흔하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악화되는 경우가 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그 사이로이드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보다 일본에서 리포트나 연구가 많습니다. 그러면 적절한 스테로이드가 정말 40mg이니까 리스크를 줄이면서 쓸 수 있는 이 스테로이드 용량은 얼마 정도 될까? 그 다음에 기간은 어느 정도 쓰는 게 맞을까 하는 것들의 연구들이 좀 있습니다. 그 뒤에서 좀 자세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티픽한 케이스 먼저 한번 보시죠. 이건 다 아실 건데요. 48세 라이트 쪽에 넥페인이 있어서 왔고요. 뭐 감기 일주일 있었고 만져보니까 라이트 사이드가 펌합니다. 펌하고 텐드니스 있어서 랩도 ESR 19 올라가 있고요. 그래 보니까 지금 이제 그 하이퍼에크한 에리가 있죠. 있는데 아주 데피드 깊게 좀 뚜렷하게 이제 형태가 아니라 좀 지저분하게 일디파인드 된 하이퍼에크한 에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옆으로 보시면 롱기튜디널을 보면 조금 더 일레귤합니다. 서브어큐트 사이로이티스 이렇게 초파에 대한 내용들을 보면 트랜스버스한 스캔보다 롱기튜드널 때 훨씬 더 헤테로지니어스고 지오그래픽하게 이렇게 일디파인드 되는 패턴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거는 아마 이제 사이로이드 블러드 서플라이하고 연관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칼라 도플을 띄워봤는데 칼라 도플러에서는 뭐 크게 증가되어 있지 않고요. 그래서 스테로이드를 썼습니다. 저는 20, 15 뭐 이렇게 해서 한 6주 정도 썼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렇게 보이던 게 보시면 없어졌죠. 그래서 사이로이드 이렇게 보실 때 뒤에 팔복을
꼭 한 번은 해보셔야 된다고 저는 얘기를 하는데 그 이유가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롱기튜드라는 것도 하고 나서 깨끗하게 이게 이제 티피컬한 서브어큐트 사이라이티스입니다. 자, 그러면 다른 이제 제가 다른 케이스를 한번 이건 제가 몇 년 전에 왔는데요. 페인풀 렉 페인으로 왔습니다. 2주 전에 목이 아프고 커져있고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 악업성 갑상선염이 같아서 약을 먹었는데 약 먹고 조금 좋아진 것 같다가 다시 아프다 계속 왔습니다. 그러면 페인풀 사이라이드면 항상 이게 서브어큐트일까? 그래서 초음파를 보였습니다. 초음파 모양이 서브어큐트하고 조금 다릅니다. 다르고요. 커져 있고 좀 메스가 조금 이상하고 일레귤러하고 모양도 좀 커져 있는 것도 이렇습니다. 그래서 FNL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노플라스틱検査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분은 경북대학교로 전화를 했고 6개월 뒤에 사망했습니다. 그래서 이 꼭 페인이 있다고 사이로이드께서 무조건 그러고 서브어큐트로 보는 건 아니고 한번 관찰 좀 해보시면 좋겠고요. 그러면 통증이 없으면 사이로이티스가 서브어큐트 사이로이티스가 아닐까 보겠습니다. 그 여자 환자입니다. 여자 환자분들 양쪽 옆에 결절로 오셨는데요. 이거 얼마 전에 저한테 오셨던 환자라서 여기 하이퍼하이큰 에리어가 있고요. 모양이 조금 이거 1디파인트한 것보다는 조금 모양을 취하고 있는데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근데 길이 방향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피지컬을 했는데 피지컬 때는 명확하게 노들처럼 만져봐서 만져서 아프세요? 물어봤는데 전혀 안 아프다고 그래요. 그건 뭐지? 그래서 옛날에 또 겁난 적이 있어서 보고 이렇게 돼 있고요. 반대쪽에 보시면 반대쪽에는 그 위에 노즐이 있습니다. 2개의 노즐이 있고요. 이쪽에 보면 이제 그 칼라도프로 해상에서 앞에 건 없습니다. 그래서 해보니까 우측 쪽에 있었던 거는 서브어큐트 사이로이티스였고요. 그 다음에 좌측 쪽에 있는 2개는 비나인 사이로이드 노드였습니다. 근데 이제 우측 쪽에 있는 거는 사실은 굉장히 펌하고 형태가 있고 그 다음 페인도 없고 해서 이거 노들이 아닌가 봤는데 그런 경우도 있더라. 근데 이게 이제 되면 사이로이드가 이제 그 노들이 있을 경우에 이게 꼭 페인이 있고 그러면 티피컬한 경우는 괜찮은데 티피컬한 경우를 이제 주의해야 되겠다는 얘기고요. 이거는 일본 재팬 사이로이드 어소시에이션의 가이드라인입니다. 그래서 클리니컬 파인드 페인 텐던니스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잡고 있고요. 그 다음에 ESR, CRP가 올라가거나 프리티프가 올라가거나 세 번째 손노상 이런 것들이 보이면 서브어큐트 사이로이티스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밑에 이런 게 충족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페이션트가 증상은 있고 랩 1번, 2번 있으면 서브어큐트 사이로이티스가 할 수 있겠다라고 되어 있고요. 익스크루전 컨디션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결국 진단의 소노가 데피니트는 하진 않는데 왜 소노를 보자고 얘기를 하냐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선생님들이 보셨는데 환자분이 페인이 굉장히 페인 아파요. 만져보니까 노들이 있다. 근데 그때 또 보면 안에 사이로이드 시스트가 갑자기 커지면서 안에 브리딩이 되면서 굉장히 커진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서브어큐트 사이로이티스 아니고 안에 시스트 외에 브리딩이 있습니다. 커져서 아파서 보죠. 그 다음에 이제 잘 보긴 드물지만 수페로티브 이제 안에 인펙션이 생긴 사이로이티스. 그 다음에 사이로이드 아노플라스틱 캔사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이게 꼭 아노플라스틱 캔사뿐만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사이로이드 캔사 같은 것도 감별을 하기 위해서 소노가 필요할 것 같다라고 그런 뜻에서 이게 우리가 소노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이걸 익스클루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초음파가 이게 서브어큐트 사이로이티스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에 대한 논문들 몇 가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거는 이제 임상 증상하고 사이로이드 소노 파인딩하고 어떤 게 있냐, 임상 정도하고 초음파에서 보면 비례한다는 게 이제 요점입니다. 보시면 서브어큐트 사이로이티스 이 사람들이 이제 일본인데 페인의 양상을 이렇게 자기들이 분류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페인을 보면 실제로 페인보다는 텐더니스가 대부분입니다. 다시 말해서 환자가 가만히 있을 때는 안 아플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서브어큐트가 아프세요? 그래 물어봐서
안 아픈데요? 하면 그 간다고 아닌 게 아니라 만져봤을 때 텐던스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지 그냥 주체적으로 느끼는 페인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져봐서 텐던스가 중요하다는 네이처가 되겠고요. 페인이 심한 환자일수록 하이퍼에코익 에리어가 이렇게 늦게 된 경우가 많고 페인이 없는 경우에는 초음파상에서도 하이퍼에코익한 그 병변으로 보이는 리전이 작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초음파 소견하고 페인하고가 이제 릴리브한다는 거고요. 이 그 그래프는 어떤 거냐면 하이퍼에코니까 초음파상에 있는 이 분포하고 정상의 분포하고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하이퍼에코는 적은 쪽에서는 정상들도 프리디프레인도 적게 나오고 이게 높은 경우에서는 이것도 높게 나오고 해서 임상 정상하고 초음파 소견하고 어느 정도 그러니까 비례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조금 다른 건데요. 이건 최근에 나왔던 건데 서브아큐트 사이러티스가 우리 보통 1디파인입니다. 1디파인이라는 것은 형태를 가지지 않은 형태인데 생각보다는 해보니까 노들한 형태들이 많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노들한 형태가 많아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발표했던 거고요. 그걸 보니까 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거는 약간은 이 표본을 선택하는데 약간 바이어스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FN을 했던 환자거든요. FN을 했단 말은 이 봐서 아리까리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티표하는 경우는 아예 FN을 안 했겠죠. 그래서 아리까리한 경우의 케이스를 보니까 노들란 타입, 넌노들란 타입, 믹스 타입. 그러니까 노들란 타입이 적잖게 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넌노들하거나 1디파인한 게 많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뭐 초음파 안 하고 그냥 지나가니까 가는데 조금 아리까리한 경우에는 노들라는 경우들이 꽤 있더라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그때 보시면 티피컬한 칼시피케이션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거는 분명히 이건 서브큐트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에코로 봤을 때는 하이퍼에코에코나 마크드 하이퍼에코는 것도 상당히 있고요. 쉐이프도 톨러된 와이드 같은 쉐이프들이 꽤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양상으로는 티피컬하지 않은 경우들이 있더라 그런 거고요. 거기서 A실에 난 거는 요거는 노들한 타입으로 자기들이 요런 것도 노들한 거로 봤다. 저건 넌노들한. 저쪽은 1디파이니까 뭐 형태가 거의 없으니까 이건 거의 알 거고. 이건 보기에 따라서는 노들하고 네스를 형성하고 있네 이렇게 보이실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패턴의 서브아큐트 사이더엑스가 많은 수는 아니지만 있더라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나온 또 다른 논문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FNA를 해서 확진된 환자들 속은 FNA를 했단 말은 티피컬한 케이스는 아니라는 얘기고요. 그런 걸 해보니까 사이로이드를 보니까 사이로이드 사이즈도 서브아큐트가 반드시 큰 건 아니더라. 노멀 사이즈도 있고 오히려 사이로이드 사이즈가 작은 것들도 있더라. 한쪽 양쪽도 있고 한데 모두 다 이제 포칼 1디파인한 것들이 있는데 27케이스거든요. 그 중에 9개는 일레귤러하고 마이클로로빌리티 돼 있어서 이거 말리그너시처럼 보이는 것들이 있더라 이런. 그래서 이건 TP라는 케이스입니다. 포칼하고요 형태가 1디파인드 하고요. 그래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보여주면서 트랜스버스보다는 롱티튜드라는 게 훨씬 일레귤러가 하더라. 그래서 트랜스버스가 서브어큐트처럼 보이는데 트랜스버스에서 넣으려면 롱기튜드로 한 번 더 봐라. 거기서 더 티피컬하게 나타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해줬고요. 그래서 초음파를 보니까 칼라 도플에서는 어큐트 페이스에서는 거의 보이지 않는다. 근데 리커버전이 약간 증가돼요. 여기서는 하이퍼 버스큘라리티입니다. 바스큘라리티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있다 없다가 아니라 많이 있다 없다 그런 정도 구분하는 정도고요. 그래서 노들라 타임에서 이제 말리그너 시점의 10대 형태입니다. 이런 형태고, 이게 그냥 약간 일레귤러한 모양이나 이런 것들이 아닌가? 아닌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 이제 이분들도 다 방사선과 학부생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쭉 하면서 우리가 봐서 이런 것들이 있다. 그렇지만 이렇게 보이는 부분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제 우리가 감별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이 몰포올로지를 여러 가지 플레인에서 봐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는 뭐 지금 초음파 하시는 선생님들이 너무 잘 하실 거고요. 매스가 의심이 될 때 한 매스에서 보죠. 한 라인에서 보고
여러 라인에서 잘라봐서도 형태가 그대로 있으면 이거는 이제 메스나 이런 걸 거고, 다른 형태로 보면 다르다, 뭐 그런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여기 실제로 저도 옛날에 그런 FN을 했는 서버 게트리스로 나중에 한번 보니까, 보다 보면 트랜스버스는 비싸지만 롱기튜드는 달라 나오든지, 여러 카트를 찍으면 달리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카트에서 보면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건데, 이게 맞습니다. 이게 정답인 거고요. 그래서 서버 큐트 사이라이티스도 너덜하게 보일 수 있다. 너덜하게 보일 때는 멀티플 플레이에서 체크해 보시고, 특히 롱기튜드하게 한번 보시라 하는 정도가 앞에 내용의 요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이라이티스의 치료에 대한 겁니다. 스테로이드 치료는 안전한가? 그래서 스테로이드가 우리가 쉽게 쓰긴 한데, 일부 환자들은 스테로이드를 쓰고 나서 굉장히 없던, 그러니까 프리다이비티스 환자가 스테로이드 쓰고 혈당이 한 300, 400 이렇게 오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만난 환자가 한 달 전에 혈당이 괜찮은데 한의원에서 약 한 달 먹고 오늘 왔는데 혈당이 한 450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약 안 쓰고 한약만 끊고 다이어트하고 조금 지켜보기만 해도 한 3, 4개월이면 되도록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스테로이드를 우리가 많이 쓰고 있긴 한데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가이드라인에는 그 엔세이드 쓰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엔세이드는 도저히 답답해서 못 쓸 것 같고요. 스테로이드를 쓰면 어떻게 하면 스테로이드를 안전하게 쓸까 하는 것들이 관심입니다. 그래서 여기 사이로지에 일본에서 내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40mg 프레드린을 쓰려고 하는데 근거가 있노? 근거가 명확하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서브어큐트 사이라이티스한테 환자들한테 스테로이드를 써봤다. 그러니까 15mg이면 충분한 거겠더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써보니까 15mg을 써도 8주 정도 이상, 8주 가까이 쓰니까 96.8% 환자들이 중간에 리커 없이 컨트롤 되더라. 그래서 용량은 그래도 되고, 근데 기간을 보니까 환자가 컨트롤 될 때까지 날짜를 보니까 이 날짜가 어느 정도 큐어가 되려면 적어도 6주, 8주는 넘어야 되는 것더라. 그 앞에는 이게 컨트롤되는 환자들이 잘 없더라. 이런 걸 보여주면서 용량은 줄일 수 있대 기간이 더 중요할 거라는 메시지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그 사람들이 낸 거는 15mg 2주, 10mg 2주, 5mg 2주, 6주인데 여기 6주만 쓰라는 얘기 아니라 최소 6주 이상 컨디션을 봐가면서 써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보면 환자들도 보면 프리티프나 우리가 이제 디스트럭션 프리티프나 T3가 높다는 말은 결국 디스트럭션이 많다는 거죠. 디스트럭션이 많을수록 치료하는 기간이 길어지더라. 그래서 서브어큐트 사이라이티스 용량을 높이는 것보다 기간을 늘리는 게 더 중요할 거다라는 것을 이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했고요. 그 뒤에 나왔는 게 프리드린센을 하면 도대체 프리드린센을 얼마나 써야 될까 하는 것들을 이제 이 사람들이 그 다른 연구팀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해보니까 이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이게 스테로이드가 15, 20, 25, 30입니다. 근데 이 앞에 숫자가 두 개가 있죠. 큐어가 된 사람, 리커가 있는 거야. 15mg은 이 사람들이 불안해서 한 사람만 썼는데 한 사람인데 중간 리커가 없었다. 20mg 썼는데 10명 나왔고 1명 리커 있더라. 25mg 하니까 1명 나왔고 리커 없더라. 30mg 썼는데도 10명 나왔고 3명이 리커가 있더라. 다시 말해서 스테로이드 용량에 상관없이 리커가 있더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다르게 분류해 봤습니다. 그건 뭐냐면 기간에 따라서 날짜거든요. 기간에 따라서 봤는데 요 까만 거는 리커에 넣은 환자입니다. 그다음 요건 리커를 안 해놓은 환자고요. 여기는 요 정도 리커했고 이건 리커 안 했다는 건데 한 40일을 넘고 나면 리커에 넣은 환자들이 거의 없어요. 결국은 40일 이상을 약을 써야 되겠다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리커한 사람 안 리커한 사람 프레드린솔은 용량을 봐서는 통계학적 차이가 없고, 그렇지만 기간을 보니까 기간에 차이가 있더라. 결국은 기간이 중요하더라. 기간이 중요하다면 얼마? 적어도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8주, 6에서 8주 이상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파인드로 해서 우리는 적어도 6주 이상은 써야 되겠다.
5mm 이하로 떨어지기 전까지 6주야. 그래서 보통은 저도 6주 내지는 8주를 쓰는데요. 하이퍼에코이크니까 좀 큰 사람들, 초음파 이상이 좀 큰 사람들은 한 8주, 적은 사람은 최소 6주. 그래서 제가 그전에는 처음에 40mm 팡 때리고 금이 나니까 빨리빨리 줄여서 4주 하고 나면 또 리커트 해가지고 다시 쓰고 있는 저희도 경험이 있는데, 지금은 요새는 오면 적어도 6주 이상 써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장기간 쓰게 되면 선생님들 가장 걱정이 한테 얼굴도 붓고 혈당도 올라가고 일단 사이드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걸 줄이는 방법은 용량을 가장 최소 용량을 줄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한 15mg 정도 2주 쓰든 아니면 더 길게 쓰든지 하면 되겠다 하는 이제 그런 얘기고요. 저도 뭐 짧은 경험이라서 저도 그렇게 용량을 적게 했을 때 롱게 하게 되니까 리커가 되더라고요. 그 하다가 다른 쪽에 클리핑해서 반대쪽에 생기는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 근데 용량을 충분히, 기간을 충분히 쓰면 컨트롤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요까지가 제가 준비했는 거고요. 예, 큰 병이 아니라서 예, 좀 작습니다. 질문. 예. 수동이랑 그냥 한 번에 QD로 주십니까? 아니면 BID나 TID 이렇게? 그 본래 스테로이드를 생각을 하실 때 저는 BID를 줍니다. BID를 주고요. 그 사실은 이제 HP 엑시스에 영향을 적게 주려면 싱글로 주라고 적혀져 있는데, 약의 용량이나 그런 것 들어가서는 저는 BID로. 혹시 엔세이드는 주로 뭐를 사용하시는 게 제일 효과가 좀? 저 엔세이드 잘 많이 안 써봐서 엔세이드는 어떤 거라도 뭐 효과는 있는 것 같고요. 근데 밋밋합니다. 옛날에는 엔세이드만 써도 좋아진다 했는데 엔세이드만 써도 좋아지는 환자들은 많이 못 봤고요. 결국 스트레이트 의심이 되면 제일 처음에는 스트레이트였습니다. 저보다 경험이 많은 저기 정의달 선생님이 있어서 정의달 선생님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저도 40mm는 많을 것 같고요. 보통 좀 심하지 않으면 저는 보통 한 20mm, 10mm BID로 쓰고, 저는 그냥 보통 쓰면 한 2, 3일 내에 통증이 좋아지거든요. 좋아져서 저는 길면 한 3주, 아니면 짧으면 한 2주 그래서 보통 끊는데, 끊고 바로 저는 이제 테이프링 없이 바로 끊어버리는데, 테이프링 하게 되면 결국 이제 4주, 6주 이상 이렇게 가야 되기 때문에 결국 이게 4주 이상 쓰게 되면 HPA 엑시스에 영향을 좀 주거든요. 지금은 그냥 쇼트만 썼거든요. 그렇게 리커를 하는 경험은 많이 없었는데 모르겠습니다. 그건 이 센터마다 차이도 같고, 그리고 그럼 몇 케이스는 스테로이드가 뜨는데 조금 찝찝한 그런 케이스는 그 뒤에 이제 엔세이드를 좀 줬는 그런 케이스도 있고, 통증은 사라졌는데 뭔가 좀 찝찝한 느낌이 들었는데 그런 케이스도 있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오래 쓰지는 않아요. 4주 이상은 거의 이제까지 쓴 케이스는 별로 없었던 것 같고, 근데 저게 이제 서브큐트 사이로이다이티스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페인풀 하시모토 사이로이다이티스 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게 리커를 잘하거든요. 스모큐트는 그냥 원 에피소드로 끝나는데, 백그라운드가 하시모토인데 페인이 자꾸 오는 타입은 리커를 자꾸 하기 때문에 그게 리커를 자꾸 하면 그런 것도 한 번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페인트는 자꾸 스테로이드 쓸 수밖에 없고, 수프로티브는 어차피 그 초음파 파인딩이나 이런 것들이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감별은 되지만, 페인트 하시모토는 이 스모큐트하고 잘 감별이 쉽지 않아서 그런 것도 이제 만약 페인이 지속된다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페인풀 하시몬 사이로다이티스는 그러면은 매니지 하는 거는 똑같습니다. 매니지하면 어쩔 수 없이 그건 스테로이드 자꾸 써야 됩니다. 자꾸 써야 되고, 결국 페인이 컨트롤 안 되면 결국 오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크리핑 이런 건 없고요. 네? 크리핑하고 이런 건 없고요. 그리핑은 없습니다. 잘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하이포에크익한
그 사이로이드에서 계속 이제 스테로이드 좀 줄이면 또 아프다 하고 좀 줄이면 또 아프다 해가 스테로이드 잘 못 끊기고 있습니다. FNA만 감별은 쉽습니까? 그런 경우에. 분해해서 감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물론 뭐 하시모토는 림포사이트가 많이 쏟아지고 그때. 그 저는 유트로필이 많이 쏟아지겠지만 그래서 뭐 FNA보다는 클리니컬 코스 뭐 초음파 파인딩 이런 걸로 해서 이제 보통 FNA 하는 게 오히려 진단이 더 빠르지 싶은 생각이 드는데 고민될 때는 수프로티브나 네? 그 서브큐트를 FNA를 내면 네. 꼭 전화가 옵니다. 이게 인프라메이션이 많아서 그것만으로 대피는 잡기가 좀 어려운 경우가 종종 있다고. 그래요. 저는 해보니까 진단을 아주 정확하게 해줘가지고 물론 이프는 좋은데도 그라뉴로마토스 사이로이다이티스가 딱 진단에 오던 그래서 고민될 때는 FNA가 더 낫지 않나 싶은 생각이 임상하고 FNA를 맞춰서 보시는 게 가장 맞고요. 제가 여기 하나 저는 그래서 서브큐트 사이로이디스 꼭 한번 보고 완전히 나고 나서 한번 더 보는데 제 옛날의 경험 중에 하나는 서브큐트에서 다 나차고 났는데 다시 폼했는데 다 좋아졌는데 중간에 뭐 하나가 뭐 있어서 다시 FNA 같은 거 다행히 뭐 말린 건 하지는 않았는데 그래서 그게 이렇게 섞여 있어서 잘 안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뒤에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친문이 없으시면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아니 전에 서프레티브 사이로이다이티스는 제 기억에 그 TFT가 변동이 없는 게 특징이라고 그때 그래서 디스트럭션에 비해서 서브큐트는 올라가잖아요. 예, 그렇죠. 네. 네. 그런 비교했는 걸 본 적은 있는데 실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가 안 올라간다면 그 서브레이티브하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발표하셨던 서브큐트 사이로이다이티스인데 별로 안 올라가는 경우하고 그러고 또 아까 말씀 페인펄 하시모토 같으면은 그거는 뭐 그 당시에는 일단 하이포로 아까 얘기하셨잖아요.